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드시는 약이나 건강식품 있으신가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혈압약이나 당뇨약 하나 정도는 드실 것 같고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으신 분이시더라도 건강식품 한두 가지 정도는 드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주변에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의외로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먹는 요령이라든지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약을 약국에서 받으시면 약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가 먹는 약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가시게 되면요, 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약사분들께서는 싫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보셔야 합니다. 요즘은요, 친절하게 무슨 약인지,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기는 합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요,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로 약을 처방받으실 때는요, 무슨 약인지, 왜 이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약을 복용하면 치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상 유지를 위해서 복용해야 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등 자세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병원 갈 때 그냥 가나요? 다 돈 내고 가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앞에 가셔서 쫄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약이나 건강식품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의 성분이라든지 효능 효과라든지 처방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입니다. 말 그대로 약이 만들어진 모양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모양을 정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약 하는 것을 정제라고 합니다. 정제는요, 분말가루로 약이나 성분을 꽉 뭉쳐서 알사탕 같이 만드는 것을 정제 형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스피린이라든지 타이네롤,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비타민C 같은 것을 정제라고 합니다. 이런 정제는 복용해야 하는 양이 조금 많다거나 빠른 흡수가 필요한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정제 형태는요, 물과 함께 복용하게 되면요, 우리 위에서 30분 정도면 붕해가 일어나서 빠른 것은 위에서 흡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루로 된 원료 중에 복용해야 하는 양이 적거나 원료 특성상 잘 뭉쳐지지 않아서 정제 형태로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는요, 하드 캡슐에 담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마이신 같은 것은 대부분 다 하드 캡슐에 담겨져 있었죠. 하드 캡슐은요, 딱딱한 젤라틴으로 만들어지고요, 원료의 산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요, 쉽게 산화가 되면 약성이나 기능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원료를 담는 제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많은 약이나 건강식품이 대부분 이렇게 하드 캡슐에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죠. 다음은 소프트 캡슐인데요. 소프트 캡슐은 럭비공처럼 타원형으로 둥글게 생겼고요. 이건 하드 캡슐처럼 좌우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말랑말랑해서요, 소프트 캡슐이라고 합니다. 이 제형은 약 성분이나 건강기능식품 성분이 액상으로 되어진 경우에 사용하는 제형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메가3와 같은 기름 성분을 담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 소프트 캡슐도 젤라틴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경도를 조절해서요, 말랑말랑하게 만들죠. 액상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요, 두께가 조금 두껍고요. 제조 공정도 하드 캡슐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하드 캡슐의 경우에는요, 캡슐과 원료를 따로따로 제조해서 충진만 하는 반면에요, 소프트 캡슐의 경우에는요, 젤라틴 캡슐에 원료 성분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즉석에서 소프트 캡슐을 만들면서 충진을 해야 합니다. 소프트 캡슐의 경우에도 하드 캡슐과 마찬가지로요, 산화에는 강한 편이지만 습기에는 약할 뿐만 아니라 온도에도 민감해서요, 여름철과 같이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요, 서로 들러붙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은요,
서늘하고 빛이 없는 곳에 보관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요, 화학적으로 합성을 하거나 추출을 해서요, 농축을 시켰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약의 경우에는요, 효과 효능이 떨어진다거나 어떤 경우에는요, 약성 성분들이 독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관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음은 분말가루 형태 그대로 복용하는 제형인데요. 이런 것을 스틱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레모나 같은 비타민 제품인데요. 가루 성분을 그대로 복용하기 때문에 흡수가 빠른 편이고요. 코팅이 된 포장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습기에 강하고 빛도 차단되어서 안전하게 약이나 기능성 성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자의 경우에는요, 형태의 파손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과 함께 질소를 충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질소를 충전하게 되면 산패도 막을 수가 있어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스틱의 경우에는요, 많은 양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가루 형태를 바로 먹기 때문에요,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지만 가루 성분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요, 너무 쓰거나 시거나 하는 성분들은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러한 맛을 중화하기 위해서는요, 단맛이 나는 감미료라든지 다른 향미 성분을 많이 첨가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틱의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성분보다도요,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한 성분의 양이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스틱보다 더 큰 것을 파우치라고 하는데요. 파우치의 경우에는요, 의약품보다는요, 주로 식품이나 건강식품에 사용하는 제형입니다. 맛소금이나 다시다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요. 생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파우치는 액상을 담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한약이라든지 건강원에서 만드는 양파즙, 양배추즙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파우치에 충전하는 액상의 경우에는요, 고온 살균을 해서 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열에 약한 성분은 담기가 어렵고요. 주로 추출물이나 농축물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가루약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러한 경우라면요, 약을 처방받으실 때 미리 말씀을 하시면요, 같은 효능의 다른 약으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요. 약국에 가시면요, 이러한 가루약을 싸서 먹을 수 있는 찹쌀풀이나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필름 형태의 것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활용하시는 것도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제형에 따라서 섭취하는 요령도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정제를 드시는 방법입니다. 물을 먼저 2모금 정도 마십니다. 충분히 물을 머금은 다음에요, 고개를 드신 상태에서 알약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중력에 의해서 목구멍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상태에서 꿀꺽 삼키시면 쉽게 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약을 잘 삼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크게 2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알약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2번째 이유는요, 목구멍이 작아서 알약이 걸려서 잘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약을 식도 안으로 넣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혀입니다. 혀가 그 기능을 잘 해줘야 되는데요. 평상시 때도 음식을 먹다가도 사례가 잘 걸리시는 분들이 약을 잘 못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3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요, 소프트 캅셀이나 하드 캅셀이 젤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젤리처럼 물에 살짝만 닿게 되면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요, 이게 막 입 안에 달라붙기도 하고요, 삼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지어는요, 식도 중간에 달라붙어 가지고 가슴이 쓰리고 아픈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약을 드시기 전에 충분히 물을 먼저 마셔준 다음에 약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혹시 중간에 막혀 있다면요, 다른 음식을 먹게 되면 밀려 내려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심한 경우에는요, 위 안에서 달라붙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속쓰림이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도 다른 음식물을 조금 드시게 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때 주스나 우유 같은 것은 권해드리지 않는데요. 약물의 기능에 따라서 우유나 주스에 반응을 해가지고요, 약효가 떨어지거나 다른 성분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맨밥이라든지 빵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